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죠. 우선은 3D잖아요. 그, 지금 일하는 게 더럽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뭐 힘들고, 그 다음에 월급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에서는 다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있죠. 뭐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차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온 그 외국인들은 그 나라 가면 또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거를 하기를 싫어하죠.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돈도 적고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거화해서 극복을 해야지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이제 카페나 그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월급 받고 이게 비전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뭐랄까, 단순히 그냥 제조업에서의 그런 것만 보고선 자신의 미래를 자꾸 결정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기술도 없는데 월급을 많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는데 월급을 많이 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4년제를 졸업하고 행정적으로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에서 웬만한 이제 보고서 능력이 있고 영어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용어를 알고 그러면 보고서 작성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4년제를 나온 사람들의 그런 경력을 인정을 해줘서 대기업 급여를 줄 수가 있는데, 기술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 그런 거 뭐 그거 자체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기술이라는 거는 기본 기초부터 정석대로 익히지 않으면은 그 기술이 가치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근데 가치도 없는데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봉급을 굉장히 하이 클래스로 보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 그 실제로는 가면은 최저 시급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그 기술의 가치가, 그 다음에 기술이 전문가가 되는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년 정도는 해야지 그 기술의 정점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그 선반 가공 일을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업 고등학교에 정비과를 또 갔어요. 자동차 정비과를.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을 15년 하면서 이제 그 전역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일도 지금 이제 10년째가 됐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한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정점을 달리지만
그 분야에서도 기술을 이렇게 갈고 닦지 않고 그냥 그 한 가지 기술에만 맞춰가지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면은 그분들도 사실 도태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기술이라는 거는 기술 수준이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은 계속적으로 진보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용에서 우리 아버지는 계속 범용만 이제 하셨는데 범용에서 CNC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넘어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CNC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거 자체도 이제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로봇 제어나 자동 제어로 이제 다 모든 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제어 그 다음에 무인 자동화로 이렇게 넘어가고 생산 자동화로 다 넘어갈 겁니다. 로봇이 이제 소재를 넣어주고 CNC 선반이나 머신 센터에다가 소재를 넣어주고 다 대량 생산 대량 자동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제3국에서 너무나 이제 싸게 물건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반도체 쪽도 지금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외의 산업들은 지금 뭐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역적인 면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극복할 방법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극복을 할 것인가 어렵다고만 하는데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학교는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고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이는데 어떤 거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전역을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그 사업장에 왔는데 웃긴 거지만은 이제 기계를 고쳤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고쳐놓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손은 인터넷에 올려서 손님은 땡겼는데 그 손님한테 이제 그 기계를 작동을 하게끔 해주니까 이거는 수리가 다 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군대를 전역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순히 그게 뭔지도 몰랐고 상태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그 참 제가 좀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극복을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게끔 기술을 점점 하이 클래스로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하이 클래스로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경험치를 점점 그것도 경험치도 하이 클래스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혼자서 뭐 CNC를 한 대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혼자서 예를 들어서 CNC를 뭐 4대고 5대고 6대고 이렇게 돌리고 다양한 능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직원에서 아마 대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매출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게 다 그 경력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경력은 결국엔 능력이 되고 능력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능력을 이제 스탠드업 했다는 거죠. 세웠다는 거죠. 근데 젊은 분들 보면은 제가 보면은
월급이 회사에서 주는 게 적다, 뭐 중소기업에서 너무 고생만 하고 뭐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그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최대한이고, 복지도 그게 최대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은 중소기업 자체가 특허라든지 뭐 기술력이 진짜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바쁜 게 중소기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이 그런 복지나 이런 애로사항을 사실은 논할 게 아니고, 그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의 그냥 틀을 깨가지고 거기를 대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하나의 뭔가 그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그 달걀을 깨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의 그런 관념과 그 다음에 매너리즘과 그 다음에 이런 고정된 틀을 깨지 못하면은 그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밤에 자야 되는데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찍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저 자신을 위한 것도 있는데, 하나의 이런 제 영상이 파동이 되고 이 소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아마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나는 회사 다니니까 내 할도리만 하고 때 되면 직장 퇴근하면 되고 월급 받으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가정생활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최대한의 뭔가를 업적을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이 클래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안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은 그 이상의 그 직장 생활 이상의 단순히 그냥 일만 해주는 사람이 아닌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뭔가 대단한 능력자가 돼 있어야지 된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가면 회사가 진짜 휘청휘청하고, 그 사람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람을 땡기려고 회사에서 진짜 눈독 들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진짜 항상 사장이 긴장을 하면서 애를 쓰고 그 직원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오고 뭐 이런 슈퍼 능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나는 왜 월급이 적고 하는 일은 많은데 월급이 적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젊은 초년생들은 사실 그 돈에 월급 받는 거는 적절히 그냥 주면은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에서 최대한의 그런 경험과 그 다음에 기술과 그 다음에 능력을 진짜 하루하루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몸에 그런 기술을 체득시켜서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훈련을 많이 한 부대는 확실히 그 훈련 계획표를 짤 때, 그 다음 실습 계획표를 짤 때 정말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끔 이제 하루하루 일정을 계획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차후 훈련 계획에 또 반영을 하고 성과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짜는 게 굉장히 조금 주간훈련 계획에 또 반영을 해가지고 또 성과가 안 나면 또 시간을 더 반영하고, 근데 이제 하나의 완성화되는 그런 사이클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그런 목표가 사실 약합니다. 사회에서는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업 목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고, 뭐 개인 사업자들의 그런 목표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의식이 좀 약하지 않나. 목표가, 그 회사의 목표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직원들이 단결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고 플랜을 구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이 돼야지 이제 성과가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젊은 분들이 뭔가, 우리나라는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단순히 일만 배우는 거는 그건 배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단순히 일만 배운다, 일을 배우는데 그 안에서 그 단계 이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맞춰서 진짜로 굵직굵직한 거를 이렇게 해내고, 단순히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를 종합하기보다는 뭔가 좀 기술 엔지니어로서는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그 깊이 있고, 좀 더 와일드한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우리나라의 살 길이 아닌가. 그래서 기술자들이 뭐 해외로도 수출될 수 있게끔, 한국 기술자 같은 경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것들, 그게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이 제 채널만 계속 보는 분들은 아마 제가 그 정보는 제가 머리에 든 게 부족하지만은,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그 이제 아마 조금 더 영상을 이제 심도 있게 이제 앞으로는 올릴 겁니다. 심도 있게 올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제 채널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지금 제가 졸려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우리들 철군과 목공소는 조금 더 우리나라의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그런 멘토로서, 조언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과의 소통과,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좀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사실 요새는 너무 빨리 가죠. 한 달 한 달이 너무 빠릅니다. 1년 1년이 또 너무 빠르고요. 올해도 벌써 이제 4월 달이에요. 근데 3월 달도 일주일이 너무 빠르니까 솔직히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너무 빨라요, 요새는. 뭐 계속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제가 해내고 뭔가 움직이려고, 저 공장 오면은 너무 정신없어요. 전 요새는 더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저는 하여튼 주섬주섬 이렇게 떠드는 거라도 지금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저하고 같이 뭔가 잘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뭐 기술력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편히 주무십시오. 이상입니다.